저는 올해 75살 김순덕입니다. 청담동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사실 청담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어머, 청담동에 사세요? 부자시네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저희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일 뿐입니다. 이 집은 제가 30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에요. 그때만 해도 청담동은 지금처럼 비싼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저는 동네 슈퍼를 했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엔 집에서 부업까지 하면서요.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남편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면서 함께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을 때의 그 기쁨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 오더니 어느새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동네 부동산에서 할머니, 이 집 시세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할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해요.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라 마당도 제법 넓고 방도 5개나 되거든요. 예전엔 자식들이 모두 함께 살았을 때는 이 정도 크기가 딱 맞았어요. 큰아들 민수, 큰딸 영희, 둘째 딸 현숙이. 새아이가 북적북적 뛰어다니고 며느리, 사위들까지 함께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했죠.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아빠, 저희는 이제 나가서 살게요. 하나둘씩 떠나더니 이제는 저희 노부부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넓은 집이 오히려 부담이 됐죠. 청소하기도 힘들고 겨울엔 난방비도 만만치 않고요. 제일 큰 문제는 생활비예요.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과 제가 받는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남짓이에요. 집은 비싸졌지만 그걸로 밥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 매달 돈 걱정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저도 허리가 아픈 날이 많고요. 이 큰 집을 관리하는 게 점점 버거워지더라고요. 여보, 우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요? 가끔 남편한테 말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어요. 순덕아, 이 집이 우리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해? 맞는 말이에요. 이 집은 우리 인생 그 자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민수는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는 공무원이에요. 성실하고 반듯한 아이죠. 결혼해서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했지만 민수 눈에는 다 보였나 봐요. 엄마,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민수가 말을 꺼냈을 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집 명의를 저에게 넘겨주시면 제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엄마, 아버지 생활비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공기업 직원이라 신용도도 좋고 대출도 잘 나와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엄마, 집값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그냥 두는 건 너무 아까워요. 이 집을 활용해서 엄마, 아버지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효성스러운 아들이 부모 걱정을 하는 마음이 고마웠죠. 하지만 그러면 이 집이 내 거가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명의만 저에게 넘기시는 거고, 엄마, 아버지는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거고요. 민수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사실 저희도 매달 생활비 걱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희하고 현숙이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엄마, 굳이 미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까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때는 민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미리 말했다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어차피 부모를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과도 밤새 이야기했고요. 여보,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순덕아, 집 명의를 넘긴다는 게 마음에 걸려. 민수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결국 저희는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집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5년 동안 우리 것이었던 집이 이제 아들 것이 되는구나. 하지만 민수가 약속한 대로 매달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걸로 훨씬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큰딸 영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명의가 오빠 이름으로 바뀌었다는데. 영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펄럭이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희야, 그게. 엄마, 저희는 왜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오빠만 알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순간 둘째 딸 현숙도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몰래 집을 오빠한테 넘겨주셨다고요? 두 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평생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던 제가 이번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민수의 말만 듣고 다른 자식들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5년 전 이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이 이제는 가족을 갈라놓는 씨앗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영희와 현숙이 아침 일찍부터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저희는 왜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희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제일 말 잘 듣고 착했는데 오빠만 알고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다니. 이게 공평해요? 현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언니, 오빠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번엔 정말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얘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사과하려고 하니까 영희가 더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은 엄마, 아버지한테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그걸 오빠 혼자 다 가져간 거예요. 그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영희야, 현수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해? 오빠,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영희가 민수를 보자마자 달려들듯이 말했어요. 나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인데 뭐가 문제야?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차분하던 민수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오빠 혼자만 효자예요? 저희는 부모님을 생각 안 해요. 현숙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럼 너희는 뭘 했는데? 나는 매달 엄마, 아버지 생활비 드리고 있어. 너희는? 민수의 말에 영희와 현숙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영희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자기 살기도 바빴고 현숙은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가 매달 생활비 걱정하시는 모습 못 봤어? 그렇다면 우리 셋이 상의해서 결정했어야죠. 상의? 너희는 상의할 때마다 돈 없다고 바쁘다고 했잖아. 아이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냥 어렵게 살 걸 그랬어요. 얘들아, 그만해.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자.
제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집 명의는 다 넘어갔는데. 영희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린 걸 느꼈어요. 그래, 나쁜 건 나야. 그런데 지금 와서 어쩌라고? 민수도 포기한 듯이 말했어요. 오빠 명의를 다시 엄마한테 돌려줘요. 현숙이 말했을 때 민수가 헛웃음을 쳤어요. 야, 이미 이 집으로 대출받았는데 어떻게 돌려줘? 그럼 그 돈은 누가 갚아? 그제야 저도 깨달았어요. 명의 이전이 그냥 종이 한 장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미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저희 생활비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숙이 울먹이며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영희와 현숙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엄마, 저희는 이제 모르겠어요. 오빠하고 엄마 아버지끼리 잘 사세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오지 않았어요. 평생 함께 명절을 보냈던 딸들이 없으니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서글펐어요. 민수는 약속대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하지만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돈은 꼬박꼬박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았어요. 순덕아, 내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넘어졌어요.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허리에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트 사장님이 119를 불러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허리뼈에 금이 갔어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라니. 저는 평생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나이를 고려하면 완전히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병원에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애들한테 연락해요.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이 망설이더라고요. 민수한테는 연락했는데. 영희하고 현숙이는 아직. 그래도 연락해봐요. 엄마가 수술한다는데. 남편이 영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벨이 울리더니 영희가 받았어요. 영희야, 엄마가 넘어져서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영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빠가 다 알아서 하겠죠.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어요. 현숙한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희는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민수는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하지만 회사 일 때문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저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민수야, 엄마 혼자 어떻게 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간병인도 쓰시고요. 돈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예전처럼 걷기는 어려웠어요. 지팡이를 짚어야 했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남편 혼자서는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넓은 집 곳곳에 먼지가 쌓이고 화장실 청소도 안 돼서 냄새가 났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남편도 무릎이 아픈데 저까지 이렇게 되니까 집안일을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민수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긴 했지만 집에 와서 직접 돌봐주지는 않았어요. 간병인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낯선 사람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거절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올 수는 없어요. 민수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영희와 현숙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수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없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자꾸만 예전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곁을 지켜주던 모습들이요. 엄마 많이 아파요? 제가 약 갖다 드릴게요. 어린 영희가 해열제를 들고 와서 물을 떠다 주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엄마,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현숙이 서툰 손으로 라면을 끓여주던 것도 기억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혹시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원망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닐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영희와 현숙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걸음도 불편해지고 우울함도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혹시 영희나 현숙이 온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서 있던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지은이였어요. 영희의 딸, 제 손녀였죠. 지은이는 25살이에요. 키가 크고 날씬한 게 어릴 때부터 예뻤는데 더 예뻐졌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야윈 것 같기도 하고. 지은아, 어떻게 왔니? 저는 너무 반가워서 지은이를 끌어안았어요. 지은이도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지은이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달랐어요. 지은이와 저의 인연은 좀 특별해요. 지은이가 고등학생일 때 영희네 집 사정이 어려웠거든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월세도 못 낼 정도였어요. 그때 영희가 저한테 와서 울면서 말했죠. 엄마,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잠깐만 엄마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 좋다고 했죠.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희네 가족이 우리 집에서 2년 정도 살았어요. 그때 지은이가 고3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였거든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할머니 집에 사는 걸 창피할 수도 있는데 지은이는 달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해주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를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저도 지은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거든요. 지은이는 공부도 잘했어요.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영희와 크게 싸웠어요. 엄마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막 대해? 오빠가 날 무시할 땐 참으라고만 하고 그러면서 왜 사소한 내 행동 하나하나 참견하고 통제하려 하는 거야? 내가 딸이니까 참아야지. 나도 20살이야. 앞으로는 그냥 내 인생 살래. 그날 지은이가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영희와 지은이는 거의 연락을 안 했죠. 지은이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됐어요. 가끔 명절 때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것도 뜸해졌어요. 영희가 저한테 지은이 얘기하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엄마, 지은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이제 남이에요. 그런데 그 지은이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은아, 어떻게 내가 다쳤다는 걸 알았니? 삼촌한테 들었어요.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할머니가 수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좀 봐도 될까요? 응, 그럼. 들어와. 지은이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부끄러웠어요. 제가 거동이 불편하고 남편 혼자서는 큰 집을 관리하기 어려웠거든요.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화장실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누워 계셔. 지은이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아, 지은아. 어쩐 일이니? 할아버지도 지은이를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늙으니까 이것저것 다 아프구나. 지은이가 할아버지 방에서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삼촌은요? 이모들은요? 제가 머뭇거리자 지은이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삼촌이 집을 넘겨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모가 화났다고. 지은아, 그게. 저는 지은이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 명의를 민수한테 넘긴 일 영희와 현숙이 화나서 의절한 일, 민수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 일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지은이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중간에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들어줬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은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날 지은이는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서 집 청소를 해줬어요.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 곰팡이를 제거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줬어요. 지은아, 고마워. 이제 집에 가. 할머니 저 내일도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그 다음 날부터 지은이가 매일 찾아왔어요. 집 청소도 해주고 할아버지 무릎 마사지도 해주고 저랑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지은아, 내가 이렇게 매일 와주니까 정말 고맙긴 한데 내일은 괜찮니? 할머니 저는 프리랜서라서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정말 고마운 아이였어요. 지은이가 오니까 집이 살만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짐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서 며칠 지내도 될까요? 여기서? 왜? 할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프리랜서라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여기서 머무르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이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자식들은 모두 등을 돌렸는데 손녀가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다니. 지은아, 고맙긴 한데 내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할머니, 엄마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어 해요. 저희는 몇 년째 거의 연락도 안 하거든요. 지은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럼 내 자취방은?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 돼요. 듣기론 비싼 월세 빌라에 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나를 위해 이렇게 지저분한 집에서 보낸다고 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젊은 애가 지내기엔 너무 노후화된 집이라 면목이 없었죠. 게다가 지은이의 자취방은 여기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였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저를 위해 이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했죠. 그렇게 지은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지은이가 있으니까 집이 완전히 다른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이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놨어요. 할아버지 약도 챙겨드리고 저한테도 허리에 좋다는 차를 끓여줬어요.
점심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어요. 지은이가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지은이가 요리를 해줬어요. 예전에는 저와 할아버지만 조용히 밥을 먹었는데 지은이가 있으니까 식사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지은이 손맛이 예전이랑 똑같네. 할아버지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지은이가 마사지 해주니까 많이 좋아졌어. 밤에는 지은이가 자기 방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했어요. 디자인 일이라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지은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 몸 상한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원래 밤에 일하는 게 익숙해요. 지은이 덕분에 저는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영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여기 있다는 게 정말이에요? 영희야. 제가 말하려는데 지은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엄마, 지은아, 너 정말 여기 있구나. 영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엄마한테는 연락도 안 하면서 할머니한테는 와서 이러고 있었어. 엄마 할머니가 아프시잖아. 그래서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삼촌이 있고 이모들이 있는데 영희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이모는 다 할머니와 의절했잖아요. 그건 우리만의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저는 끼어든 게 아니라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은이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이해가 안 가. 엄마는 무시하고 할머니만 챙기니? 엄마 저를 무시한 건 엄마예요. 제가 독립할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나가서 고생하는 건 내 선택이라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야. 5년 동안 엄마가 저한테 먼저 연락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 번도 없어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아팠어요. 지은아, 그만해. 엄마도 그만하고. 제가 말렸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지은이가 여기 있는 한전은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영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도 선택하세요. 지은이를 택할 거면 저는 정말 다신 안 와요. 영희가 이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으면 할머니만 힘드시겠어요. 제가 나갈까요?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없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 하지만 엄마랑 할머니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지은이가 고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현숙도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영희한테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지은이를 여기서 살게 하시면서 저희한테는 연락도 안 하시고. 현수가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희는 의절시키고 지은이는 받아들이시고. 현숙도 영희만큼이나 화가 나 있었어요. 이모 저는 그냥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현숙이 돌아서더라고요. 지은아, 내가 효녀인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깊이 끼어들지 마. 현수가. 제가 소리쳤지만 현숙은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은이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정말 아플 때 진짜로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은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착한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할까?
제 잘못 때문에 이 아이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은이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실망시킨 사람들과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저를 돌봐준 지은이.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해주고 있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지은아, 잠깐 할머니 옆에 앉아볼래?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가 제 옆에 앉자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할머니 왜요? 할머니가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돌봐주는데 그 때문에 너만 힘들게 하고 있잖니.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힘들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니. 지은아, 할머니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왜 할머니를 이렇게 잘해주니? 네 엄마랑 이모는 다 등을 돌렸는데. 지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어릴 때 기억나세요? 저희 집이 어려워서 여기서 살았을 때요. 응, 기억나지.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 사업이 망해서 집도 없어지고 엄마는 맨날 우울해하고 오빠들은 짜증내고. 그런데 할머니만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할머니는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제가 슬플 때 위로해주셨고, 제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그때가 생각났어요. 영인의 가족이 우리 집에 살 때 모든 게 힘들어 보였거든요. 특히 지은이는 예민한 나이였는데 가족들이 모두 예민해져 있으니까 더 위축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그때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프시고 힘드실 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은이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할머니, 사실 저도 외로웠어요.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정리됐어요.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뭐가요? 진명이를 다시 엄마한테 돌려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해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일단 명의부터 돌려줄 수 있겠니? 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출금을 다 갚아야 명의 이전이 가능한데. 민수가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그 대출금은 얼마야?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3억.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갚을게. 엄마, 집을 팔아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세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일단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줄래? 며칠 후 민수가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우리 집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금 3억을 갚고도 12억이 남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집을 파실 거예요? 응, 팔 거야.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집 명의를 너한테만 넘긴 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영희하고 현숙이한테도 미안하고. 엄마,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잖니.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 엄마, 그럼 엄마는?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엄마는 지은이가 돌봐줄 거야. 사실 지은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라면 저를 끝까지 돌봐줄 거라고. 일주일 후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청담동 단독주택이라 금방 팔렸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할머니 유언장이요? 지은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응, 지은아. 할머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지은아, 할머니 말 끝까지 들어봐. 할머니가 집을 팔아서 생긴 돈 중에서 대출금은 갚고 나머지는 민수, 영희, 현숙이가 똑같이 나눠 가지게 할 거야.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모두 지은이한테 물려줄 거야. 지은이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지은아, 왜 못 받아? 넌 할머니한테 그만한 자격이 있어. 하지만 삼촌이랑 이모랑 엄마가 있잖아요. 특히 엄마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지은아, 할머니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너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돈 때문에 할머니를 돌본 게 아니에요. 할머니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더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때 영희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마 민수한테서 집을 판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엄마, 정말 집을 파세요? 응, 팔았어.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작은 아파트 하나 살 거야. 지은이랑 함께. 영희가 지은이를 쳐다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엄마, 지은이는 남이에요. 어떻게 남한테? 영희야, 지은이가 남이니? 할머니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인데? 그렇지만 영희야, 솔직히 말해볼래? 엄마가 수술하고 힘들어할 때 너는 뭘 했니? 영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매일 와서 할머니 돌봐주고 집 청소해주고 할아버지 간병까지 해줬어. 그런데 너는? 엄마, 영희야, 엄마도 이제 알겠어. 혈연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더라.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이야.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엄마도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리 상의했어야 했는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영희가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영희야,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지은이한테 고마워하자. 현숙과 민수도 왔어요. 셋이 모이니까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현숙이 제일 먼저 사과했어요. 엄마도 미안해. 너희들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집 문제는 다 같이 상의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남편 그리고 지은이와 함께 잠실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지은아, 이제 우리 둘이 재미있게 살아보자. 지은이는 유언장에 따라 큰 돈을 물려받게 됐지만 여전히 프리랜서 일을 계속했어요. 할머니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랑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고요. 영희, 현숙, 민수는 각자 집 한 돈의 몫을 받았어요.
그들도 저와 지은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희는 지은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지?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은이는 정말 마음이 넓은 아이였어요. 엄마에게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이가 끓여준 차를 마시고 낮에는 함께 시장도 보고 공원도 산책해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영희, 현숙, 민수도 가끔 찾아와요.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지은이가 잘 돌봐줘서 건강해. 아이들도 이제는 지은이에게 고마워해요. 지은아,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삼촌 당연히 잘 모실게요. 지난주에는 지은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할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구인데? 제 남자친구예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정말 괜찮은 청년이더라고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한테 할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 지은이가 뭐라고 하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어제는 지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저 결혼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살 거예요. 지은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싫어하지 않을까? 할머니 제 남자친구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진명이를 민수한테 넘긴 것도 딸들과 갈등이 생긴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은이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혈연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지은이는 제게 그런 사람이에요. 핏줄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죠.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지은이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저는 75세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금도 지은이는 제 옆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저를 보며 웃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녀 같아요. 할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지은아, 내가 예뻐서.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지은이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갈 거예요. 이 아이라면 제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거든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이에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가족이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